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시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순간 이렇게 좀 변동폭이 엄청 세진 이런 상황이 됐어요. 먼저 지수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이 아침에 코스닥 차트 상황이거든요. 저점이 마이너스 2.21%를 찍었고, 고점이 3%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어떤 종목이 아니에요. 종목이 아니라 지수 자체 위아래 변동폭이 한 5%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막 심한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 마이너스 10%까지 뺐다가 제자리로 온 친구들도 있고, 뭐 마이너스 16%까지 뺐다가 막 제자리 온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심한, 아마 코스닥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코스닥 시장이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다가 오늘 시장이 굉장히 변동폭이 셌습니다. 단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거의 한 100조 가까이가 되고, 또 국민연금이나 또 정부에서도 이 코스닥을 좀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3,000P가 목표죠. 그죠? 공식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다행히 꼬리 달고 코스닥이 쫙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할 때는 쉽게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코스닥 2% 밀린 거야, 뭐, 조정인가 생각했는데 또 순간 3%까지 금방 떠버리니까, 야, 이게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어떻게 저렇게 5%까지 이게 변동폭이 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제가 매일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2차 전지인데, 에코프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전 에코프로 영상 찍을 때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드디어 여기를 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근처가 되는데, 제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몇 달 전부터도 항상 에코프를 보려면 이제 여기부터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영상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을 살려면 이런 데 사는 건데 나중에 또 이런 데 가서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럼 도대체 여기서 뭐 했지 도대체?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죠? 물론 뭐 더 올라갈지 우리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저도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떨어질지 내가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에코프로가 더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니면 저 정도는 맞출 수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매일매일 공부해서 중요한 자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깨지 않았는지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주식은 이 첫 번째 매수 타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 타임이 뭐냐면 주식을 얼마나 쌀 때, 미래의 가치를 믿고서 얼마나 쌀 때 사는 게 중요하냐는 거죠. 자, 똑같아. 예를 들면 시간의 차이인데 제가 에코프는 제가 여기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이날 이렇게 박스권 뚫어줄 때 당연히 우리는 월봉 바닥줄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보신 분들은 여기서 봐가지고 뚫어줄 때 사서 지금까지 홀딩하신 분들은 이만큼 큰 수익이 났겠지만 지금 신규로 쫓아가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이제는 이게 애매하죠. 이제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식은 첫 번째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거든요. 주식을 살 때 월봉 바닥에서 사버릇하고 나중에 또 이런 데 올라가서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바닥에서부터 보시시라고 알려드렸어요. 기어이 여기 갔어요 이제. 갔으니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은 이 5개월선의 변곡점이 있어. 여기를 만약 이번 달에 돌파해주면 더 좋아지는데 이 자리가 이제 한 18만 5천쯤 되거든요. 이 다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올라가 떨어지는 걸 맞출 수는 없고 저기를 못 들어주게 되면 이제 원체 많이 올랐죠, 빠르게. 그래서 조정이 올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높죠, 그죠? 대신에 들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또 5일선 남겠는데 빨리 매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주식이 앞으로 뛰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많이 힘든 게 월봉 바닥에서는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 사놓으면 되는데 이제 이런 데는 저는 올라가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아예 이 종목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찍질 않아요. 또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은 그런데 이제 추세가 강하니까 볼만한데 단지 신규로 들어갈 땐 좀 조정권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쫓아가기보다는 잘못하면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월봉이 오히려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좀 쫓아가서 하기엔 무리가 있고 좀 조정권을 주거나 또 5일선 같은 데서 한번 샀다가 깨면 손절하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에코프로 BM도 제가 알려드렸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는 20개월선의 변곡점을 갔거든요. 얘가 이제 이때였는데 이때 여기 요 자리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은 아직 여기를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일단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제가 그때 여기서도 바닥거리고 여기서부터 보라고 그랬는데 또 이럴 때 쫓아가서 올린 다음에 안 좋은 대역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질문 한다고 그랬죠. 그럼 도대체 여기 10만 원 할 때 뭐 하셨어요? 제가 여기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올라갈 때 급하게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 나의 경제에 나의 공부해야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매일 올려놓거든요. 우린 거의 월봉 바닥주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데부터 얘기해요. 이제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물론 뭐 아직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에코프로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애프터마켓 종료되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이렇게 5개월선 변곡점까지 간 거거든요. 지금 에코프로가 여기 갔죠, 그죠? 근데 아직 에코프로 비하면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락률이 크고 대신에 지금 막 싹 날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때 벌써 19%, 그죠? 어제 그저께 7%또 오늘 날아갔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가 참 힘들지 않나 싶고, 이제 5에서만 아끼면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만약 신규로 들어가려면 이게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랑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권 줄 때, 이렇게 조정권 줄 때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로 들어가기 굉장히 불편해요. 자리가 갭을 띄워놓고 있고, 물론 뭐 내일 그냥 그대로 에코프로도 더 날아갈 수 있고 에코프로 비에도 더 날아갈 수 있는데, 이게 웬만큼 단단한 스킬펌을 잘 하시거나 또는 보유자의 영역이 맞는데 좀 신규로 다니 좀 뻐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반해 또 에코프로 H에는 굉장히 위치가 낮아요. 얼마에서 많이 뛰긴 했는데 바닥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는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지금 에코가 에코프로 H는 못 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상한가를 가고 뛴 걸 내 동무에 맞었잖아요. 그죠? 그냥 날아가면 욕심 버리고 내게 아닌 거고 나중에 시간 기다렸다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보시면 돼요. 우리 채널의 장점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순간 뛴다고 쫓아가지 않아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계속 공부해서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지금 여기가 있는 거지만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예요. 두 번째 얘기할 땐 여기고, 그 근간에 또 계속 보신 분들 하지만 세 번째 여기 벌써 3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기는 이런 자리 누가 못 찾아요? 다 날아가 있는데. 날아가기 전에, 주식이 뛰기 전에 여기를 볼 줄 알아야죠. 한미반도체가 뛰기 전에 저번에 얘기한 데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예요. 지금 뛰면 의미가 없죠. 종목 찾기 해가지고 클릭 한 방이면 다 찾거든요. 저걸 누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뛰기 전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고, 어쨌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H에는 일단은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올수 남겠으니까, 그런데 신규로 들어가기엔 많이 지금 급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권을 기다리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해봐요. 왜 조심스러우냐면 내일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신규로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이런 데가 들어갈 자리고 이런 데 깨면 손절하면 맞습니다. 알려드렸거든요. 이제 신규로 이거 어떻게 들어가거든요. 조정권 기다려야지, 그죠? 그런데 아직 안 올라간 2차 전지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 이제 여기가 3번 차트거든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도 월봉 H가 낮아요. 나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똑같아요. 제가 에코프로 때도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나중에 지금 떼서 그린 건데 여기서 이럴 때서 얘기해드렸는데 이런 데 올라가서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바닥에 있을 때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떨어지는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단지 20개선만 안 끼면 돼요. 지금부터. 그 나중에 또 포스코 퓨처엠 또 이런 데 날라가 있는데 이런 데서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말고 주식을 이왕 투자하고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되도록이면 낮은 위치에서부터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선도 안 깨고 있으니까 괜찮죠. 아직은 5선 깨면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맞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데 받았고는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죠. 잠시만요. 물 좀 한 잔 먹고 갈게요. 목이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좀 쉴까 하다가 2차 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삼성 S다이인데 이 로봇은 전고체 쪽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랬죠. 로봇 배터리가. 근데 삼성 S다이도 아직 60개선은 못 갔어요. 제 에코프로 BM이 여기 가기 전에 아직 여기도 못 갔거든요 했거든요. 오늘 갔어요. 그럼 삼성 S다이도 앞으로 떨어진다 올라간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 120개선도 안 깨고 있죠. 올려놨어요. 60개선은 못 갔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갈 것 같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지금 추세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아이도 우선 위에 있죠. 내일 금요일이에요. 일봉에서도 오늘 좀 흔들리긴 했어도 역시 5선도 안 깨고 있죠. 이런 친구들 조정 들어오면 좀 볼만한 거죠. 똑같아요. 나중에 또 삼성 S에 날아가가지고 이런 데 있을 때 쫓아가 들어가지 말고 에코프로처럼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부터인데 이럴 때 있을 때 꼭 그래야죠. 이럴 때 또 쫓아가 들어가지 말고 제발 여기서부터 보고 있으라고. 주식은 월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삼성 S다이가 에코프로처럼 이런 데 갈지 안 갈지 전 몰라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잖아요.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죠. 자리 안 깨고 있잖아요. 이거 체크하려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 복기를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의 위치가 월봉의 높은 위치는 아닌 거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LNF입니다. 마찬가지죠. LNF도 아직 60개선을 못 갔고 만약에 LNF가 60개선을 뚫어주면 굉장히 강해져요. 또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5개선만 안 깨면 추세는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주봉에서도 아직 박스권 다 위에 있어 이 친구 추세가 강하다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5선 안 깼죠. 요게 이제 이게 헤드앤숄더 같은 이제 매물대인데 이거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아직은 위치가 낮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에코프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나중에 이런 데 쫓아가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LNF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이왕 LNF에 투자하시려면 이런 데 보는 거고, 나중에 또 날아가가지고 이런 데가 있는데 쫓아가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채널은 바닥 채널이에요. 바닥주를 엄청 좋아해요. 바닥부터 주식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LG엔솔 마찬가지죠. 그냥 20가선만 아끼면 되고, 이번 달 종가 기준으로 5가선만 아끼면 돼요.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늘 특히 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계속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 카페에다가 오늘 아침에 카페에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있더라고요. 제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많이 올라갔죠. 지금 보면, 이게 시간을, 그러니까 NXT 쪽에서는 거의 아까 상한가 갈 뻔했어요. 29% 갔고, 미래에셋벤처 투자도 떴습니다. 이게 제 나의 경제 공부에 매일 올려놨어요. 아침에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재현상도 올려놨고, 카페에는 제가 상장 이슈가 있다. 스페이스X가 이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물론 그런 상장 이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꼭 또 올라간다는 보장은 못 드리는 거예요. 뉴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면 귀 걸면 귀걸인데, 다행히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일봉에서 보면 5일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나가고 있었고, 이전 고점도 뚫었기 때문에 저만큼 강해졌죠. 실제로 공부하는 친구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코스닥이 좀 흔들리긴 했어. 엄청 강하죠. 그죠? 사실 에코프레츠가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나라 스페이스만 상한가를 갔으면 거의 이제 상황이 좋았었는데 NS의 상한가에 못 붙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그만큼 공부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사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사실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자리가 좋았고 여기가 자리가 좋았고 여기가 자리가 좋았고, 이게 아마 제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데 계속 얘기했다는 거. 그죠? 마찬가지죠. 나머지 낮은 위치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을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단 자리를 이탈 안 하면 돼요. 5개월 선 이런 데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그냥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밤, 좋은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